오종혁 고고생입니다. 오늘은 이제 김광섭 시인의 생애 감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 성북동 비둘기라든가 저녁에라는 시가 아주 유명하죠. 예, 생애 감각. 제목 자체가 어떻습니까? 삶의, 그러니까 삶의 감각이라는 겁니다. 자, 과연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제목을 주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첫 번째 내용에서는요, 생명의 소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명의 종이 울린다. 여명이라는 것은 이제 첫 새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종이 울렸다. 청각적인 이미지가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뭔가 희망차고 새로운 뭔가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 받으시죠? 희망찬 아침. 새벽별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같이 간다. 같이 산다. 연대가 되고 있죠. 달기 운다. 개가 짖는다. 현재 시제를 쓰면서 생동감을 좀 드러내고 있네요. 그렇죠? 닭도 울고 개가 짖는 이런 청각적인 심상과 어우러져 있네요. 자, 오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다. 내가 기준이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청각적 심상과 시각적 심상을 일련에서 잘 보여주고 있고요. 무언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상황이 주는 어떤 생동감 넘치는 지금 분위기를 지금 이 감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적 심상이 종소리, 그다음에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 그리고 시각은 여명, 별이 빛나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에 가시면요. 관계 속에서 이제 확인하는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이 내게로 오고 가는 사람이 내게서 간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1년에서 말한 것처럼 어떻습니까? 화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냈죠. 그래서 화자를 중심으로 세상을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떻습니까? 유사한 통사 구조가 지금 반복되는 그러한 그 형국이 되고 있고요. 대꾸법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죽음의 고통 속에서 느끼는 절망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픔의 하늘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 뇌출혈 있지 않습니까? 뇌출혈로 이제 실제 작가가 김광석 시인이 야구경인가요? 그거 하다가 이제 쓰러졌다라는 그 경험을 토대로 지금 쓴 겁니다. 그래서 아픔의 하늘이 무너졌다. 깨진 하늘이 아물 때에도,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치료를 했습니다. 아물 때에도 가슴에 뼈가 서지 못했다. 이 뼈라는 건요, 삶에 대한 어떤 강한 의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뼈가요. 그래서 이 의지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푸른빛, 이 희망찬, 이 푸른 희망, 이거죠. 희망은 장마에 넘쳐흐르는 흐린 강물 위에 떠내려갔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 희망이 지금 없다라는 얘기죠. 절망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떠내려갔다라고 하는 걸 봐서 흐린 강물이라는 것도 역시 이 절망적인 화자의 처지를 지금 시각화한 거고요. 황야라는 말 자체도 이제 버려두고 황폐해진 그런 들판을 황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갔다라는 걸로 볼 때 부정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년에 나타난 있던 희망적인 분위기와는 어때요? 완전히 대비가 되고 있죠. 암담하죠. 그래서 절망의 공간이 되는 것이고요. 여명의 종이라든가 새벽별과 또 하늘이 무너졌다, 깨진 하늘, 흐린 강물, 황야가 서로 어떻다? 서로 대비되는 짝으로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년에 이어서 네 번째를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채성화를 통해서 이제 다진 생에 대한 의지를 지금 제시했는데요. 공간적 배경과 그곳에서 이제 관찰한 대상이 이제 나옵니다. 꽃이죠. 채성화. 시각적, 상징적 의미, 뭐 시각적 의미도 있습니다만 화자의 위태로운 상황과 그것이 극복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화자는 무너진 뚝에 서가지고 채성화를 바라보면서 생의 감각, 주제가 나온 겁니다. 중요한 연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4연,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3년에서 4년으로 이제 변화가 되죠. 상황적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이제 부정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이제 전환된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시적 화자가 드러났습니다. 표면적 화자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무너지는 둑. 자, 무너지는 둑에 혼자 섰다. 무너진 둑이라는 건 뭡니까? 생명의 위태로움에 처한 시적 화자의 처지와 상황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한의 절망 상태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서서 기슭에, 자, 그 기슭에 보니까 채송화가 무더기로 피었다고 합니다. 무더기로 피었대요. 그래서 삶의 감각을 흔들어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희망을 준 거네요. 이 채송화가. 그래서 채송화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서 한번 따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채송화의 의미는요. 첫 번째, 불행한 현실에 처한 존재에게 생명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한 화자에게 어때요? 생의 감각을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생명에 대한 희망, 의지를 환기하는 대상이다. 꼭 아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불안정한 현실에 화자가 낙관적 태도로 일관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화자는 3년에 보면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안 맞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생의 감각, 생명의 소중함을 상징하는 것이 채성화예요. 그리고 생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부여한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네 번째는 이제 절망에 빠진 화자에게 뭘 준다?
생의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다. 다섯 번째, 생동감 넘치는 자연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화자가 자신과 괴리라는 말은요, 자신과 틈이 벌어져서 멀어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절망의 끝에서 뭐 하는 거예요? 채성화를 보면서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채성화의 상징적 의미까지 파악하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 가시면은 이제 자유시 서정시고 제재는 채성화고 주제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입니다. 강렬한 의지. 좀 감각적이고 교훈적이고 의지적이면서 상징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표현상 특징을 정리하시겠습니다. 뇌일혈, 뇌출혈인데요. 이 사경을 헤매다가 건강을 회복한 시인의 투병 체험이 이제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에 대한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시입니다. 또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화자가 처한 상황을 생동감 있게 그려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시각, 그다음에 청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조적 시어를 활용해서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뚝, 절망이죠. 채성화, 생명에 대한 희망과 의지죠. 그래서 무너지는 뚝과 이 채성화, 이 두 시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역순행적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체험과 현재의 깨달음을 나타내는데요. 이 과거가 3, 4년이 먼저 나와야 되고요. 현재가 1, 2년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지금 뒤바뀌어서 지금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순서를 맞춰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제 바뀌어 나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이제 죽음과 의식의 세계를 그려냅니다. 그래서 깨진 하늘, 흐린 강물, 황야 같은 거, 그렇죠? 이러한 의식의 세계를 그려내는 시어가 있다. 그리고 동일한 종교의 의미를 사용해가지고 리듬감을 드러낸다. 다의 반복이죠. 이렇게 해서 표현상 특징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광섭 시인의 유명한 작품 생의 감각이라는 작품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움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 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